네, 2023년 8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오는 8월 21일부터 유엔군과 미국의 우주군이 참여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 훈련에서 주목할 것은 유엔군과 우주군이 참여한다는 것. 우주군이 참여하고 유엔군이 참여하게 된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각별히 유의해야 될 것은 미국의 우주군 운영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우주군을 운영하고 끌어나갈지 알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는 앞에서도 계속 주장해왔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참여하자, 이런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합참하고 한미연합사는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실시한다. 8월 21일부터 말일까지 11일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니까 UFS로 을지 프리덤 쉴드 엑서사이즈겠죠. UFS로 약칭이 되는데 1부하고 2부로 나눠집니다. 1부는 북한이 남침을 할 때, 아직 주한미군 외에는 미군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의 남침을 막으면서 우리를 지키면서 기회를 노리는 거죠. 2부는 미국의 증원 전력이 온 상태에서 반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과거 을지 포커스 랜스, 을지부터 훈련이 항상 이런 거였죠. 이 1부와 2부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30여 건의 야외 기동 훈련이 펼쳐집니다. 한미 해병대가 포항에 상륙한다든지, 또는 한미 공군이 엘리펀트 워크를 한다든지, 또 패키지 스트라이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31건의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펼칩니다. 30건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1일 사이에 30건이니까 하루에 3건의 기동 훈련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통상적인 훈련을 더 강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유엔군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6.25 전쟁 때 직접 군대를 보낸 나라가 16개국인가요? 여기에서 빠진 나라가 베네룩스 3국 정도 될 텐데, 베네룩스 3국 포함시키면 거의 다죠. 이 나라들이 일개 소대든 여기 와 있는 무관 혼자든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를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한반도에서 위기가 일어나면은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유엔사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한미연합사가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유엔사다. 유엔사가 동아시아에서는 유럽에 있는 나토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사가 중요하다 강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요즘 와서는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친북적이다, 이런 의견을 밝힌 적이 있죠. 네. 유엔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엔사의 멤버인 10개국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무관이 참여하든 일부 부대를 보내든 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판 나토인 유엔사가 가동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우주군이 참여합니다. 우리나라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병대는 사실 해군 소속으로 있으니까 우리는 육해, 공군 3개의 군만 있죠. 미국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독립된 군입니다. 그래서 육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육군부가 있고 해군부, 공군부가 있습니다. 해병대부는 없어요. 해병대부는 해군부에서 담당합니다. 해군부는 해군과 해병대 두 군을 담당하죠. 그리고 이제 해안경비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해안을 지키는 겁니다. 미국의 해군은 미국의 바다를 지키지 않고 전 세계 바다로 나가 싸우고,
그 해안경비대를 이끄는 정부 부처는 어디냐? 그게 국토안보부입니다. 그래서 5개의 군이 있는데 6개의 군으로 2020년인가 우주군을 만들었습니다. 우주군을 이끄는 미국의 행정부처는 공군부입니다. 공군부는 공군하고 우주군 2개를 담당하죠. 그래서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를 다시 총지휘하는 것은 미국의 국방부입니다. 그런 구조로 미국은 되어 있습니다. 새로 만든 군이 우주군입니다. 우주군의 절대다수는 공군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 우주군을 만들어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병력이 한 6천에서 8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적죠. 육군의 사단을 보통 10,000명으로 보니까 육군 사단만큼도 안 되는 작은 군입니다. 물론 지휘관은 별 4개죠. 그러나 아주 작은 군대입니다.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키워가는 중인데 현재 미국이 전 세계를 몇 개로 나눴더라? 7개로 나눠서 지역 통합 전투사령부를 두고 있는데 이 우주군은 현재 인도태평양 사령부, 중부군 사령부에 자기네 군을 파견해 놓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속하면서 우리 주한미군에 속한 그 한 부대가 인도태평양에 속한 우주군의 한 부대가 우리 오산에 와 있습니다. 67 우주작전센터가 그겁니다. 미국의 우주군이 해외에 파견된 거는 최초가 2020년 카타르였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오산 기지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한 우주군이 이번 작전에 참여하는데 우주군은 뭐냐? 쉽게 말하면 옛날에 MD, 미사일 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을 서명함으로써 우주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군사관학교 졸업하는 생들 중에서 80명인가가 바로 이제 공군으로 인관하지 않고 우주군으로 인관하면서 처음부터 우주군을 가보고 그 다음에 공군에 있던 많은 고급 장교들이 우주군으로 옮겨오면서 이제 우주군을 만들었죠. 우주군은 특이하게 우리가 왜 비행기는 무슨 기 그러잖아요. 여객기, 수송기, 기라고 붙이고 배는 선이라 그러죠. 선, 우주선, 뭐 함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를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우리가 우주선 그래요. 왜 선이라 그럽니까? 스페이스 쉽. 미국 친구들이 쉽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우주군을 만들면서 해군의 별들은 제독, 영어로 애드미럴, 그 다음에 육군과 공군, 해병대의 별은 제너럴, 장군이라고 그러죠. 해군은 달리 부릅니다. 근데 미국은 옛날 SF 영화를 만들 때도 이 지구 위에서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기라고 했지만은 우주라고 하면 지구에서부터 100km 이상을 보시면 돼요. 거기를 날아가는 건 우주선, 배라 그랬습니다. 쉽이라고 그러고 그 우주선의 책임자는 함장 또는 선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주군은요, 그 별들을 제너럴, 장군이라고 안 하고 공군처럼, 해군처럼 애드미럴, 제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해군적 특색을 많이 가입했습니다. 많이 첨가했죠. 네. 우주군이 현재 하는 역할은 우주에서 여러 개의 위성을 띄워놓고 있으면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해서 날아오는 적국의 탄도미사일을 발견해서 그걸 요격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가 운영하는 위성들이 지구를 돌고 있죠. 그걸 요격해서 격파해버리거나 그 위성들이 잡은 정보를 자기 본국으로 보낼 때 방해전파를 때려서 째밍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스브리스라 그러죠. 적국에서 갑자기 ICBM이 발사되는 것을 잡아내는 그러한 탐지장피를 가진 위성들을 띄워놓고 있다가 갑자기 뭐가 번쩍하면은 탄도미사일이 발사했구나 하고 MD를 가동을 하고 알려주는 그런 위성들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부터 지구를 쳐다보고 지구를 때리고 지구를 감시하는 from the sky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우주군을 만들어서 맨 처음에는 카타르에 파병을 했었고 그때 1개 중대, 그리고 이제 우리 오산에
우주작전센터에 두 번째로 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를 여러 쪽에서 통합전투사령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우주군이 참여한 통합전투사령부는 아까 카타르가 포함된 중부군사령부하고 오산에 있는 67년 607 항공작전센터네요. 자, 저는 이제 그 전에 미 육군이 사드하고 걔네들의 팩3는 대기권 안쪽 아주 낮은 고도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잡는 겁니다. 그런 건 미 육군이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팩3는 갖고 있어도 사드가 없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니까 성주의 사드 기지를 미군이 만들겠다고 할 때 우리 공군 방공미사일 사령부가 우리랑 같이 하자 하고 연합 미사일 방어사령부를 만들 걸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드를 구경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그걸 알죠. 그래야 우리도 사드를 만들 기회를 잡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미국이 을지 자유의 방패훈련에 우주군을 참여시킨다. 이건 북한이 미사일 쏘고를 가정해서 그걸 발견해서 요격하고 때리고 하는 그런 훈련이죠.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 공군의 항공우주작전본부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 한 부대를 같이 훈련해야 됩니다. 607 미 항공우주작전센터와 같이 하면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도 한국형 MD를 하고 있지만 KMD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하고 있는 MD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어차피 미국이 먼저 발견해서 알려줘야만 우리가 미사일을 쏘든 뭘 하든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미국의 MD 체제 안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유지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더 확실하게 미국과 동맹을 넘어서서 MD까지 같이 해버리면 참여해버리면 북한은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한받게 되죠. 북한에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요거를 극도로 회피했던 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친북 세력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MD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부터 그게 금과 억저가 돼서 보수파인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MD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과감하게 깨고 우리도 우주군 비슷한 조직을 운영하면서 미 오산에 있는 607 항공우주작전센터하고 같이 MD 작전을 수행하면서 우리의 MD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주한미군 덕택에 그들과 같이 연합하고 훈련하면서 많은 걸 배웠잖아요. 무기도 만드는 법도 배웠고 그런 기회를 잡아가야 됩니다. 북한이 요즘 조용한데 기회만 오면 바로 엎어치고 매치고 할 겁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나토를 가동하고 있죠. 근데 나토가 굉장히 느슨하게 있다가 이제 막 쪼여지고 있습니다. 그 덕택에 이 동아시아의 나토인 유엔사를 재가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미국은 갖게 된 거고 우크라이나 희생 덕택에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미국과의 연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저는 미국의 우주군이 을지 자유의 방패훈련에 참여하는 걸 기회로 미국의 MD에 참여하자. 그래서 우리 KMD를 훨씬 강화해놓고 북한이 뭘 쏠져준 걸 볼 때 선제 타격하는 킬체는 사실상 어렵다. 북한이 쏘면 한미연합 MD든 KMD를 막고 킬체인으로 박살내고 KMPL로 작살내고 해서 통일의 기회를 잡자. 이게 정석이다. 이런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네. 우주군과 같이 연합 훈련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미국 MD에 참여하자. 오늘의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